네, 새누리당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죠. 그런데 정치가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 안, 문 세 예비 후보들 상식이 좀 뒤집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입당한 조경태 의원 장면부터 시작해봅니다. 우리 새누리당 새가 센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하신 중진 의원이신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하십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예외 없이 우리 새누리당의 공표 누울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경선 다 치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유병수 기자. 자, 저 장면 보면 일단 환대 받겠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새누리당 입당했으니까. 부산 지역 석권, PK 지역 석권 다 그렇게 노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이 18개 지역구인데요. 지금 네.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석이 야당의 의석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의석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이 내리 3선을 그 지역에서 야당 간판으로 지내왔는데 이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의원만 한 석이 야당 의석이 남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 출마에 대해서 일단은 하지 않겠다는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현역 지역구 의원이 야당 간판으로 부산으로 재출마하는 사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산 싹쓸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일부에서는 싹쓸이를 기대하는 순간 부산의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조경태 의원 본인이 그랬죠. 나는 안철수 의원도 만났고 김무성 대표도 만났다고 얘기해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어느 쪽을 갈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실제로 그런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랑 윤상현 의원께서 많은 설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냥 안철수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과 나라 걱정, 국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유병수 기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안철수 대표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보아 안 의원하고 좀 접촉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조경태 의원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입당을 오늘 했지만 이틀 전쯤에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도 만났고 안철수 대표도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기 얘기는 착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조경태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부산의 사하구의 을선거구거든요. 그곳에서 준비하던 후보가 또 있죠. 자, 지금부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입당하는 과정, 그것을 씁쓸하게 보면서 경선을 준비해야 되는 석동현 예비후보 모습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도 안 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네, 지금 방금 입당 의석을 했습니다만은 부산시 국회의원분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하셨어요? 필요하다면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 사월에서 당원 대표하여 여기 제가 와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보들 많은 영입 때문에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만 자, 좀 공황 상태입니까? 어떤가요, 분위기가? 네, 아까 전에 그 화면에 나왔던 그 현장에 제가 잠깐 있었었는데요. 불과 이 조경태 의원과 이 석동현 전 지검장의 이 거리가 1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만 딱 1m 옆에 있었다? 1m 정도였습니다. 카메라가 조경태 의원 쪽을 향하기 때문에 그 뒤에 좀 어둡게 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요. 일단은 김무성 대표도 말했듯이 공천 룰에 따라서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7대 3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 경선으로 100%로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개도 보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최고위원직을 받았고요. 문대성 의원은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새롭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부산이 아니라 인천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그 장면도 저희가 오늘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키로 했습니다. 문대성 의원께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고향인 인천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 고향이 남동문가 뭐 너무 아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출마해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차단? 야풍? 야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저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비판이 있습니까? 문대성 의원은 불출마한다 그랬고 그때 내 이렇게 정치판이 더러워서 내가 여기 있지 못하겠다는 뜻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대희 전 대법관의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 임명을 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계속 얘기해왔던 상향식 공천 그리고 네. 아무런 그 조건이 없는 그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네. 험지 출마를 통해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엄연히 경쟁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네. 지도부의 의중이 실렸고 새누리당의 의중이 실렸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문대성 의원은 어떻습니까?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도 불과 한 달 전입니다. 12월 22일 날 네. 이 4년간의 정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자기에 대한 무력감을 얘기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문대성 선수가 국회의원에 되기 전에 태권도 선수 시절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전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이 다시 고향인 인천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 달 전입니다. 작년 12월 22일 문대성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실 정치에는 거짓, 비겁함, 개인의 영달이 난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정치판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그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직접 목도한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정치 행보 중 저의 시행착오와 부덕의 소치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저렇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만 불과 한 달 만에 뜻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떠났는데 대표도 권유를 했고 그렇게 대표가 권유하니까 지역구를 옮겨서 고향인 인천으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사실은 조금 전에 본인이 이제 이야기한 대로 거짓과 비겁함,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에 남겠다는 선언을 한 건데요. 네. 또한 시행착오와 부덕의 소치로 실망감을 드렸는데 그런 실망감을 한 년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인천 지역 해당 선거구의 주민들이 어떤 마음일지 좀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니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당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또 뭐 협의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 지역구로 온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당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텐데 그렇다면 그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반발심이 좀 많이 나서 오히려 문대성 의원이 앞으로 이제 재선 대회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 후보를 보면요, 조수진 차장 친노 저격을 위한 수 같다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쟁력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인천 남동갑은 박남춘 의원이라는 친노의 핵심입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을 했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 김무성 대표의 요즘 처신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12년 총선 때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해 2012년 대선 때 높는 표절 의혹이 일면서 당시 비대위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이런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보이는 저 장면이 당시 논문 표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표표의 국회의사당 앞을 떠나는 저 장면인데 어쨌건 그 후로 많은 유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희생도 각오하는 것이 쇄신이다. 이랬던 다짐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요. 김무성 대표는 계속해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이거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다양한 어떤 후보군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또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혁신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마포에서는 이제 지명직 최고원이 됐기 때문에 경선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강승규 당협위원장 쪽에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약속 김무성 대표가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그 과정은 어떻게 관리할지 많은 궁금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반적인 국회 상황 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